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6일 목요일 퇴근길 쇼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테마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 홈에 오셔서 요 커뮤니티 있죠. 요 커뮤니티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테마반 기존까지는 제가 주도주만 매매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제 주도주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주도주에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지금은 이제 무작정 테마 아닙니다. 성장이 가능한 테마 쪽으로 해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왔어요. 현재 저희도 이 구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저희는 가입 만료했던 것처럼 안 맞는 거는 개강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반을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경력사항이랑 있으니까 밑에 신문기사랑 칼럼까지 다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750억 달러 미국 관세에 대해서 절반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죠.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국과 미국이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이러면은 한결 청신호가 켜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 주도주 중심의 급등이 오늘 나왔죠. 거기에 소외주까지 좀 뒷받침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수가 거의 3%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힘든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고 저희가 시나리오 이렇게 놔두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말고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좋은 최고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래서 이 부분 짚어드리고 2월 옵션 만기일 저는 오늘 바뀐 수급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가 부근에 올라와 있죠. 오늘 아마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안착되느냐 안착되지 못하고 시도만 하고 내려오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다우지수 올라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전일 돌파를 했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정 하나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수렴하면서 요 위를 넘어가면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안착은 못되고 살짝 내려왔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는 맞습니다. 9,5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이죠. 자, 간단한 이슈 보시면은 다들 요즘에 신종 코로나 요쪽 계열 이슈입니다. 22에서 또 얘기가 나왔죠. 리카르도 총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불확실성일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20의 렌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좀 우려가 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경제와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회복된다. 단기간 내에 회복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조정을 우울하게 보실 게 아니고 나 수익 깎였어라고 보실 게 아니고 나한테 얼마나 큰 수익을 더 주려고 이렇게 수익을 살짝 깎아먹고 조정을 받았을까. 거기에 현금 확보도 일부 해놨는데 나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이런 수익을 주려고 하지라고 기대를 가져야 되고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이 오늘의 핵심이었죠. 중국이 14일 오후 1시 1분부터입니다. 14일 그러면은 13시 1분이 되겠죠.
13시부터 작년 9월 1일, 제 생일이네요. 작년 9월 1일에 750달러 규모의 7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과되던 것은 5%로, 그리고 5% 추가 부과되던 거는 2.5%로 절반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한 이유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어요.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언제부터 중국이 그렇게 신뢰가 있는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합의 신뢰 이런 거보다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전일 뭐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15만 7천 명이었는데 고용지표가 이게 예상치였는데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29만 1,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안정감, 안도감으로 인해서 미증시는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이제 2만 8,018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망자도 이제 500명이 넘어서 563명이죠. 그래서 치사율 같은 경우는 2.009%입니다. 2.01%보다 낮아지죠. 이번 주 안에 아마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게 완치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치자가 1,000명 넘었어요. 1,153명. 이번 주 안에 4% 넘어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오늘 벌써 넘었네요. 4.12% 완치자가 나왔고 이 완치자는 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깝지만 뭐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치사율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확진자분께서 퇴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확진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음성 판정 나와서 이제 퇴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완치되면서 퇴원이 나왔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아직 없다라고 해요. 중증 환자가 아니면은 케어만 잘 받으면은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능성이 아직 표본이 너무 적어서 뭐 가능성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퇴원하는 음성 판정 받고 퇴원한 환자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공포심을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갖지는 않아도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좀 내려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좌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자, 우리 증시 오늘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했죠. 제가 써드린 시나리오 중에 최고 강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치면은 2230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써드린 시나리오 중에 뭐 내일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겠죠. 안착은 못하더라도 안착하면 뭐 최고인 거고 그러면 위쪽으로 더 날아간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요 저항을 건드리기만 해도 시나리오 중에선 가장 강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오늘 거의 뭐 3% 가까이 올랐어요. 2.87%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21선 터치하고 돌파 시도는 나올 건데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돌파 시도는 나올 건데 안착하느냐 아니면은 돌파 못하고 밀리느냐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국과 중국에서 양국에서 뭐 좋은 소식 들리면서 돌파에 성공하고 다음 저항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생각보다 강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너무 기대는 하지 말되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감사하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를 못하고 한번 밀려서 21선 아래로 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해도 실망할 거 없다라고 했어요. 충분히 지금 우리 시장 잘해준 겁니다. 생각보다 더 잘해준 거기 때문에 내려와도 이제 2175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요 뭐 2150 뭐 위쪽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보다는.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수급 동향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기금이 등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2천억 이상 매수하면서 등판을 했고 이제 그 사모펀드랑 이제 뭐 보험 쪽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큰 금액이 아니어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데 외국인들이 이 수급이 좀 연속적인 흐름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에서 또 규모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매도를 해놓은 게 있어서 과도하게 뭐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연속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고 매도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은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매수가 유지되고 매수를 추가로 한다면은 코스닥 쪽도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해요. 참고하시고요. 선물 시장은 뭐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옵션 시장 동향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싹 다 청산하고 밑에를 막아놓고 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생각은 크게 안 해도 된다.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정도는 나와도 뭐 이렇게 뭐 아래를 깨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락 포지션은 일부 소폭 청산이 나왔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던 순서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하락 포지션 청산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주식으로 예를 들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쉽게 할 거면은 공매도가 청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는 내려갈수록 수익 보는 거죠. 공매도가 청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를 청산을 하고 주식을 매수한 효과 위쪽으로 주식보다 좀 더 기간이 있는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을 강력하게 오늘 매수했죠. 그러면은 위쪽에서 이 부분을 아예 딱 청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2월 말까지, 2월 만기까지, 죄송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딱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근데 이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현상이죠. 생각보다 좀 강할 뿐이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거고, 조정을 받아도 과도한 조정이 나오진 않는다. 이 수급이 유지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21선 구간 어제 맞고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살짝 돌파했습니다. 거래량 좀 적은 거랑 좀 아쉬운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쪽으로 쏠렸잖아요. 코스피에 돈을 투자를 강력하게 자금을 싣고 있는데 코스닥까지 양쪽에서 분할하지는 않아요. 한쪽에 먼저 집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사의 비유를 해드리죠.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장, 뭐 침대, 뭐 책상 이런 냉장고 이런 큰 소파 이런 큰 가구들 먼저 배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그만한 것들 놓잖아요. 이런 것과 같아요. 코스피에 큰 자금을 먼저 이렇게 투입해서 배치를 다 해놓고 작은 자금은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코스피에 저렇게 자금이 쏠리게 되면 코스닥은 조금 자금이 덜 쏠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피 매수가 끝나면 코스닥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넘어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실망할 거 없다. 21선 올라타 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기서 대신 한 차례 더 위쪽에 돌파는 못하더라도 두들겨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두들겨만 줘도 한 690 정도, 뭐에서 700 사이 요 정도만이라도 한번 두들겨주면은 돌파 못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 요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주도주가 역시나 좋죠. 주도주가 21선 여기를 어저께 돌파한 다음에 안착되는지 오늘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시장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 62,000원 저항, SK하이닉스는 10만원 저항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 위쪽에 돌파한지가 중요하고 하이닉스는 10만 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1선 돌파는 바로 10만 원이니까 기준을 10만 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본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거래량이 적어요.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야지 신뢰감이 높아지는데 돌파 거래량 치고는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이렇게 세워줘야지 하이닉스가 돌파했다라고 이제 뭐 확신을 갖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걸쳐놓은 정도입니다. 한 차례 더 올라가줘야 돼요. 요건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차례 더 올라가면은 뭐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였다. 그리고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30% 캡룰 뭐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선을 뒤쪽으로 갔을 때 돌릴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삼성물산이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꾸준히 좋다. 물론 이게 주도주성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후발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 뭐 긍정적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위에 있는 뭐 11만 8천 원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잘 봐야 되고 오늘 거래량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돌파하는데 오늘 거래량보다 조금 더 늘면서 간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뭐 넘어가서 아예 한 12만 원 정도 안착해주면은 삼성물산도 좀 보유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추세 이게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그러지 완만해서 그러지 매매할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수익이 나는 종목은 맞는데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삼성물산을 매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뭐 엄청났죠. 뭐 조선주들 그동안 조금 쉬면서 흘러갔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뭐 LNG선 뭐 발주는 뭐 꾸준히 될 거고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당연히 경쟁력을 뭐 크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 못 따라오고 저기 뭐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배가 퍼지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본인들이 수리가 안 돼서 우리나라로 넘기고 하는 현상이 나오니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중국이 투자를 해서 조금 받아간다라면 하면 모르겠는데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그 대형 토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발주를 다 받아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올해도 한국 조선 3사의 LNG선 쪽은 수준은 뭐 어렵지 않다. 중국에서 벌크선이랑 뭐 컨테이너 쪽은 뭐 많이 뺏어갔다고 쳐도 이쪽 뭐 고부가 같이 LNG선 쪽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뭐 대표 종목으로 오늘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27%나 상승하면서 11만 5천 원 이탈했다가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 붙어 있고 그래도 이런 거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이제 주도주가 상승해서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때 양념으로 한 번씩 교체했다가 짧게만 볼 수는 있어도 뭐 굳이 조선주를 메인으로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은 있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도 단기적으로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어렵지 않느냐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이니 뭐 이런 얘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네시스 계열 쪽이 워낙 뭐 지금 최근에 워낙 잘 빠진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평가가 좋죠.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도 올해부터는 뭐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한 차례 상승했다가 멋지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도 이제는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는 점유율 하락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꾸 수소차 쪽을 너무 이쪽만 고집을 해서 이거는 전기차 쪽에서 좀 진출이 좀 늦어가지고 수소차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기차 쪽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뭐 기술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배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3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합작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LG화학이랑 뭐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전기차 쪽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경쟁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처럼 뭐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있는 것처럼 전기차 브랜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쪽에 좀 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뭐 그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5% 가까이 나왔고 21선 61선 여기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망설이지 말고 넘어가 줘야 돼요. 셀트리온. 그리고 18만원 위쪽을 안착해 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계속 밑에서 지지부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급을 아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뺏겨도 이제는 올라올 타이밍이다. 그리고 제가 1월 중순부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셀트리온에서 기존에는 셀트리온에 이제 주도권이 있었고 헬스케어가 약했는데 이제는 헬스케어가 좋아졌다라고 1월 중순에 딱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헬스케어는 추세적인 상승, 셀트리온은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도 양호합니다. 계속 그 눌러있던 울분을 좀 토해내듯이 각도도 조금 세워주고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좋죠.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뭐 바이오 쪽에서는 대장으로 등극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한 다음에 옆에 횡보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N자형이 원래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해서 이렇게 해서 N자형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N자형을 만드는데 이게 강하면은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만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에 이날부터 제가 9월 중순부터 해서 요 양봉 나올 때부터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 통해서 발표된 것만 봐도 삼성바이오피스 자회사 삼성바이오피스가 이제 뭐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실적 모멘텀 과거에 셀트리온이 강력한 모멘텀을 보였던 이 실적 모멘텀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고 리스크였던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에 그동안 빠져나갔던 수급이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밀리진 않는데 언제 돌파하냐 차이 이때랑 똑같아요. 44만 원 돌파는 할 건데 언제 돌파하냐 차이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50만 원 돌파는 할 건데 언제 돌파할 거냐 차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거래량도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뭐 바이오 쪽에서는 대장이다. 이 개념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HLB 제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 연휴 끝나고 하락하는 날 옵티브 이슈 만들면서 10만 원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밀려도 이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단기 이슈로 밀린 거지 유지하려는 의지는 확인됐으니 10만 원 안쪽으로 올라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우리가 미리 결론 낼 수 있는 건 없다. 3월 뭐 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NDA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평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까지 해서 이제 2월이고 하니까 요 12만 5천에 13만 원 요 구간 정도는 좀 회복해서 있으면은 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시장 상승하는 거에 뭐 화답을 한 건지 일단은 최소한의 원하는 것은 해줬습니다. 10만 원 위쪽 올라왔고 21선 올라타야 된다고 했는데 21선 살짝 걸쳐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려면 61선 넘어서 12만 5천 원, 13만 원 요 위쪽을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부터 해서 12만 5천 원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의미를 갖는다는 딱 한 구간 21선을 이탈하느냐 60일선을 올라타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장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아까 공지해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투자금이 좀 적어서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정말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한 차례 뭐 이벤트성으로 열어드린 이제 뭐 테마반, 성장 테마반 합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말까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양쪽이 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 좀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중국은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빠르게 뭔가 하고 싶어 하니 회복을 시키고 하고 싶어 하니 이런 뭐 정책들로 그리고 지표들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여전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매도해 놓은 것을 장중에는 한 선물 7,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마감해 보니까 1,200계약 정도까지 줄어났더란 말이에요. 마감쯤에. 그러니까 요거는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2월 만기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 차례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다. 뭐 근데 큰 깊은 조정까지는 아니어도 한 차례 정도는 좀 쉬는 타임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안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성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